여러분 3.1운동 이후에 20년대 문화통치 기억납니까? 겉으로는 일본이 많이 풀어줬죠. 뒤에서 옥죄오지만 겉으로는 많이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가 많은 활동들을 하게 돼요. 일본이 풀어주면서. 근데 또 3.1운동 이후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사회주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가 우리나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굳이 쓰면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이 둘로 쪼개져.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사회주의자가 있고 거의 반대되는 민족주의계가 있습니다. 뭐 계열 이렇게 쓸게요. 사회주의계, 민족주의계. 사회주의는 보통 우리가 빨간색, 빨갱이들 이렇게 표현하죠.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편의상 민족주의계는 반대로 파랭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빨갱이, 파랭이 서로 추진하는 게 달라. 그거는 뒤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결론적으로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이 민족주의계, 파란색, 사회주의계, 빨간색으로 쪼개지고 서로 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민족주의 계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민족주의 계열은 실력을 키우고자 했어. 실력을 키워서 뭐 하자? 독립을 쟁취하자. 그래서 독립이 목적이고 독립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 우리가 일본한테 힘이 약하기 때문에 먹힌 거니까 힘을 길러서 나라를 되찾자. 어떤 게 힘이냐? 산업, 돈 벌자. 교육, 지식을 키우자. 문화적인 힘을 키우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키워서 이런 것들의 실력을 키워서 독립을 추구하는 것이 민족주의 계열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목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선실력 후 독립. 먼저 실력을 키우고 나중에 독립을 쟁취하자. 먼저 선자죠. 뒤후자고 먼저 실력을 키운 다음에 독립을 쟁취하자. 당장의 독립은 일본이 세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먼저 힘을 키우자. 그래서 벌이는 운동을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해요. 20년대 시작이 됩니다. 왜 20년대? 아까 얘기해줬죠. 일본이 문화 통치하기 때문에 대놓고 활동할 수 있었거든. 또 사회주의자랑 구별해서 우리는 힘을 키우는 게 먼저야. 너네는 계급투쟁이 먼저지. 뭐 계급투쟁보다는 우리는 힘을 키워서 독립하는 게 먼저야. 그래서 실력 양성 운동은 민족주의계의 파란색 계열에서 벌이 운동이라는 거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먼저 물산 장려 운동, 돈 벌기 운동을 벌입니다. 왜냐면 20년대가 되면 일본이 회사령을 없앱니다.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 원래 조선 총독한테 신고를 원래 허가를 받아야 됐었죠. 회사는 우리 앞서 배웠어요. 1910년대에는 일본 총독의 허가가 있어야지 회사를 세울 수 있었는데 이게 허가제였는데 이게 철폐되었어. 그래서 누구나 신고만 하면은 누구나 회사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만들 수 있었고 또 일본 상품의 관세가 폐지되었어. 관세가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이 들어오면 거기다 세금 얹어서 일본 상품이 잘 안 팔릴 수 있었잖아. 근데 그 관세가 사라지면은 일본산 제품이 그냥 무방비로 우리나라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의 혼다 자동차가 우리나라 자동차보다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회사령이 사라지고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관세가 사라지면서 우리 민족 기업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벌인 운동이 물산 장려 운동이고 평양에서 시작이 됩니다.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북한 쪽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파랭이가 이 조만식이에요. 나중에 김일성이 죽여버리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일제강점기니까 평양에서 조만식 등이 조선 물산 장려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 운동을 펼칩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 주장해요. 내 살렘 내 것으로. 조선 사람은 조선 거 쓰자. 야, 한국 사람들이 갤럭시 쓰지 무슨 아이폰이야. 어? 그래서 한국 사람은 아이폰 써야 되고 도요타, 혼다 타지 말고 우리 기아, 현기차 타야 돼. 현대기아차 타야 돼. 그래서 내 살림은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한마디로 우리 물건, 우리 민족 기업 거 사쓰자는 운동이 물산 장려 운동이에요. 그래서 토산품 매형 운동. 야, 저기 미국산, 뭐 호주산 소고기 먹지 말고 우리 한우 먹자. 그래서 우리 땅에서 나는 물건을 사쓰자는 운동. 그리고 근검 절약하자. 금주, 술 마시지 말고 단연, 담배 피지 말고 우리 민족 산업을 보호하자라는 운동이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그 당시 때 나왔던 사진들이에요. 여기 물산 장려 운동을 펼치는 거죠. 갤럭시 샀습시다. 갤럭시가 좋아요. 삼성폰이 좋아요. 애플 그 사과예요. 씹어 먹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옛날에는 오른쪽부터 썼어요. 이거만 보더라도 우리가 만든 것 우리 손으로. 딱 봐도 물산 장려 운동이죠. 그리고 조선 물산을
먹고 사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 거 사 쓰자. 삼성 거 사자. 애플 거 쓰지 말고 혼다 타지 말고 현대 기아차 사자. 근데 아쉬운 점이 있어. 왜냐면 우리나라 거를 사 쓰자고 하니까 몰릴 거 아니야. 근데 몰리는 만큼 가격이 상승합니다. 애플 거 안 쓰고 삼성 거 살려고 그랬더니 삼성 회장이 가격을 팍 올려버렸어. 그리고 자동차가 가격 팍 올려가지고 가격이 상승해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또 사회주의 계열이 비판합니다. 사회주의 계열은 계급으로 본다 그랬었죠. 이 하층민들 계급 편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어차피 삼성 회장이든 현대 기아 회장이든 다 얘네들이잖아. 위쪽 애들이잖아. 야, 물산장려 운동 하는데 현대 기아 자동차 사봤자, 또 삼성 핸드폰 사봤자 저 회장 사장 새끼들이라 배불리는 거지.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게 없어. 우리 막걸리 먹을 때 저 새끼들 위스키 마셨어. 그래서 얘네들 편을 드는 이 사회주의자들은 자본가 계급의 이기적인 운동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런 부분 없잖아. 논리가 맞는 것 같기도 하죠. 우리가 애플 대신에 삼성 갤럭시 산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당장은 삼성 회장이 돈을 벌겠죠.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에서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물산장려운동이 이렇게 끝났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펼쳐집니다. 밀립, 백성들이 돈을 모아서 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대학을 만들자. 왜? 문화정치 때 대학을 만들도록 일본이 허용을 해줬어요. 하지만 그리고 학교도 많이 만들어줬지만 한국인들이 실제로 학교 가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돈도 없었고 주로 친일파 위주로 왔었고 취학률이 낮고 특히 대학 교육의 기회가 제한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조선 밀립대학 기생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구호가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000원씩 아니 1원씩. 그래서 1천만의 사람들이 1원씩 모으면 1,000만 원이 모아지겠죠. 이 1,000만 원을 모아서 대학을 만들자는 운동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사진이에요. 이 사람들이 1,000만 원 모아서 대학 만들자. 그래서 백성들한테 국민들한테 모금 운동을 했었죠. 하지만 일본이 방해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불어서 모금 활동도 잘 되지도 않아.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소극적이야. 그래서 중단이 됩니다. 또 일본이 방해하기 위해서 야 조선인들 니들이 무슨 대학이야. 니네 돈도 없잖아. 우리가 만들어줄게. 그래서 일본이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일본 본토에 경성제국대학이 있었는데 거기에 분점으로 우리 조선의 한반도에다가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줘요. 근데 여기도 역시 우리 한국인들은 많이 입학하지도 못했었고 주로 일본인들 위주로 그리고 한국인이 입학을 해도 주로 친일파 위주의 돈 많은 사람들만 입학했었다는 거. 요게 현재 남아있죠. 현재 이것이 서울대학교로 계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학교는 경성제국대학 일본이 만들어진 대학에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효과가 좀 없었고 농촌 계몽운동이 펼쳐집니다. 계몽이 뭐야? 무식한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거. 무식한 사람들을 좀 똘똘하게 해주는 것을 계몽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교재들은 문맹퇴치운동이라고 합니다. 문맹이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 이런 무식한 사람들을 퇴치, 없애버리자. 목을 따서 죽이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무식한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똘똘하게 해주자. 왜냐하면 우리 농촌에서는 교육을 받지 못해서 다들 무식하단 말이야. 선생님 외할머니가 농촌 출신인데 일제강점기 때 사람이거든요. 할머니 보면은 한글을 쓰지 못하시더라고. 그냥 대화는 되는데 글을 읽거나 쓰지를 못하셔. 대신에 일제강점기에 살았기 때문에 일본어도 잘하시네. 숫자는 셀 줄 알아요. 선생님 용돈 주면 또 용돈을 이렇게 잘 세시더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딱 봐도 이 농촌 계몽운동의 대상자였었어. 그래서 배경은 일제시대 때 농촌 생활이 가난하잖아. 그래서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서 무식해. 속된 말로. 그래서 언론사들이 중심이 돼서 농촌으로 가서 이런 무식한 사람들을 깨우쳐 주자는 운동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문자 보급 운동, 말 그대로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조선일보가 중심이 되었고 이런 구호를 써요.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나리지 스파워. 나리지가 지식이잖아요. 지식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우리가 지식 있고 지식인들 함부로 못하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글 교재를 아예 만들었어. 선생님이 쓰는 이 교재처럼 얘네들도 교재를 만들어서 썼고 순회 강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중심이 되었고 교재를 만들어 썼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이 교재예요. 한글 원본이라 해서 교재를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조선일보가 좋은 일을 했었죠. 또 분화로도 운동이 유명한데 분화로는 러시아어입니다. 러시아어를 해석하면 민중속으로라는 뜻이에요. 동아일보가 주도를 했는데 농촌 마을 속에 민중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깨우쳐 주자. 그래서 밤에 교육시키는 야학, 한글 강습회,
미신타파, 근건 재략 등의 계몽 활동을 했는데 주로 방학을 맞아서 학생들이 농촌으로 가서 야학,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교육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활동했는데 동아일보가 중심이 되었고, 민중속으로란 단어 분나로드, 어감이 중요합니다. 분나로드. 그래서 문자보급운동과 분나로드 운동이 있었고, 그때 표 요것도 잘 나옵니다. 분나로드,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목적은 농촌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거. 이런 농촌 계몽운동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실력 양성운동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자. 그리고 교육을 받아서 똘똘해지자. 문화적으로 강대국이 되자. 그래서 독립하자. 돈 벌어서 교육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그래서 독립하자라는 취지였었고, 하지만 아쉬운 점은 언제라 그랬어요? 1920년대 이런 일이 벌어졌죠. 왜? 문화통치기 때. 일제가 허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일본이 안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했어. 그래서 일본이 허락하는 내에서만 벌어진 운동이야. 그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일제 강점기가 길어지잖아. 그래서 독립은 잊혀지고 실력 양성만 강조하게 되고, 일제가 간섭하면 쉽게 무너진 한계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변절자가 생겨 이런 실력 양성 운동을 아까 민족주의 계열, 파란색 계열에서 했었죠. 얘네들이 일제랑 협력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20년대라고 그랬었죠. 문화통치기 때 일부 민족주의 계열의 지식인들이 변절합니다. 또 돈 많은 사람들이 변절합니다. 왜? 야,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독립은 그냥 멀어진 것 같다. 차라리 일제랑 협력해서 우리 민족한테 이득이 되게 하자. 그래서 일제 식민 지배를 인정하자라는 사람이 등장해. 그리고 그 틈 내에서 차라리 조선인들한테 차라리 정치적인 권리를 조금이라도 얻어내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냐 하면서 변절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번이 중요한데, 자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치가 뭐야? 스스로 자, 다스릴 치. 일제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내에서 차라리 한국인들이 조금이지만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얻어내자. 자치운동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랑 협력하면서 우리 조선인들이 자치정부를 혹은 자치의회, 자치적으로 하는 국회 같은 것을 만들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고 친일파들이죠. 특히 이광수가 유명하죠. 우리 배웠었죠. 임시정부의 독립신문 발행했었고 사료편찬서를 책임졌었던 사람이 이광수. 이때부터 친일을 합니다. 산부인과 의사였던 자기 여성을 따라서 독립운동, 임시정부에 있다가 고구로 돌아와서 이딴 짓을 합니다. 얘가 동아일보에 글을 씁니다. 민족적 경륜이라는 글을 써요. 그래서 이런 개소리를 해.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차라리 정치적인 권리를 획득하자. 그리고 민족 개조론이라는 글을 씁니다. 상당히 유명한 글들인데, 야, 우리 민주성을 개조해야 된다. 일본처럼 우수한 민족으로 개조해야 된다. 바꾸자는 뜻이죠. 그래서 민족적 경륜, 민족 개조론 지문으로 잘 나와요. 이걸 쓴 이광수, 이런 변절자들이 등장하는 것이 20년대고,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들 일부가 앞서 봤던 실력 양성 운동을 벌입니다. 더 나아가서 참정권 운동을 벌인 사람들도 있어요. 아예 일본 본토 의회에 한국인 대표를 참여시키자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중요하진 않아. 이 자치운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변절자들. 근데 이 영향이 민족주의자들이 쪼개져 타협한 민족주의자가 생겼고, 얘네들 이광수나 최린 같은 얘네들이 타협적 민족주의계라고 그러고, 거기에 협조하지 않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 등장합니다. 얘네들이 이 타협하는 민족주의계랑 손잡느니 차라리 빨갱이들, 사회주의자들하고 손잡겠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도 격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변절자들, 안 그래도 파랭이 새끼들 안 좋아하는데 이 타협적인 쓰레기 새끼들이 등장했구나.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들하고 타협하지 않는 비타협적 민족주의하고 나중에 손을 잡죠. 이게 뒤에 배우게 될 신간회라는 단체고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일본은 이 민족 분열을 교묘하게 이용해먹죠. 애초에 우리 문화 통치할 때 뵀지만 이렇게 변절하는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것이 일본의 목적이었었죠. 성공했어. 일본 새끼들 고단수야. 자, 지우고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 사료 한번 볼게요. 사료. 여기에 시험에 잘 나오는 사료들이에요. 자, 조선물산 장려회. 딱 봐도 우리 물건 우리가 사 쓰자. 내 살림 내 것으로. 이런 표현 나오면은 또 조선 사람 조선 것. 우리 물건 사 쓰자. 하지만 사회주의가 비판했죠. 야, 저건 자본가들 배불리는 거야. 우리 막걸리 먹을 때 저 새끼들 위스키 먹었어. 삼성 이건희 회장, 이런 애들
이드래곤 왜 도와줘? 이러는 거죠. 물산 장려운동 비판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은 감성적인 말로 눈물을 흘리며 저들과 이 관계 어쩌고 나오죠. 자본가 계급 어쩌고 나오죠. 비판하는 거. 그리고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래서 대학 세우자는 운동이었었고 물산 장려운동 비판, 밀립대 설립운동.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 여기 있네요. 조선 내에서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인 결사를 조직하자. 동아일보 실었었죠. 그래서 타협적인 민족주의가 등장했었다라는 거 알아두고 오늘 배운 거 자, 요약해서 정리 한번 볼게요. 자, 1920년대입니다. 20년대 3.1운동이 아이고니까 요 이후에는 20년대가 되겠죠. 특징은 사회주의가 들어옵니다.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유행하게 되면서 사회주의가 등장했었죠. 얘네들은 민족보단 계급을 더 우선시했었죠. 그래서 얘네들하고 구별되는 것이 민족주의계. 얘네는 민족을 중시하고 실력 양성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가 들어오고 사회주의를 믿는 사회주의 계열이 있고 이랑 상반되게 민족주의계로 쪼개졌다라는 게 20년대 특징이고 둘이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민족주의계는 실력 양성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물산 장려운동 배경은 회사량과 관세가 사라지면서 우리 기업들이 위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조면식이 시작했었고 조선 사람 조선 것 내 살은 내 갓으로 라는 구호를 외치죠. 하지만 사회주의계가 비판했었죠. 우리가 막걸리 마실 때 저 새끼들은 위스키 마셨다. 그리고 물가가 상승했고 일본의 탄압으로 실패합니다. 그리고 대학 세우자라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1천만이 1원씩 1,000만 원 모아서 이때는 대학을 세울 수 있었나 봐요. 지금은 하면 선생님도 대학 세울 수 있을 텐데. 자, 결과 모금이 저조했죠. 일본이 탄압했죠. 일본이 대안으로 경성 제국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자, 농촌 계몽운동 혹은 문명 퇴치 운동이 벌어지죠. 언론사하고 같이 했었죠. 조선일보가 문자 보고 운동 펼쳤죠. 동아일보는 분나로드 운동 펼쳤고 민중소로라는 뜻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은 이 민족주의계의 실력 양성 운동을 배운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민족주의계가 둘로 쪼개졌었죠. 타협계랑 비타협계. 타협계는 얘네들이죠. 자치론을 주장하는 애들. 일본이 허락하는 내에서 자치를 주장하자. 이광수가 대표적이었었죠. 한국인의 자치권 참정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었고 변절자들이었었죠. 그래서 얘네랑 또 쪼개진다라는 거. 나중에 이 빨갱이들과 비타협계가 손잡고 만들어지는 것이 뒤에 배우는 신간회. 우리가 배우는 신간회. 그래서 이 부분이 신간회고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사회주의계는 다음 시간에 또 배웁니다. 자, 여기 배운 거 요약했었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민족주의 계열은 선실력 후 독립이었다. 맞죠? 실력 양성운동. 한민족 1,000만이 한 사람 1원씩 1,000만 원 있으면 밀립대학을 만들 수가 있었죠. 자치운동은 일제와 타협해서 정치적 권리를 쟁취하려는 운동이었다. 맞죠? 자치운동은 사회주의 계열을 주도했다. 아니죠. 민족주의 계열 내에서 변절한 애들이었었죠. 분나로드 운동은 학생들이 농촌계몽 운동을 벌인 거였다. 맞죠? 어디랑 연계했었죠? 동아일보였었죠. 물산 장려운동은 평양에서 시작되었죠. 조만식과 함께. 조만식은 나중에 김일성이 없애버리죠. 학생들이 직접 농촌에 들어간 계몽운동을 문맹퇴치운동 혹은 농촌계몽운동이라고 버리죠. 근데 여기서 동아일보의 분하로드 운동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요거 쓰기 나름이겠죠. 민족주의 계열은 실력을 기른 다음에 후 독립을 꿈꿨죠. 내 살림 내 것으로 란 표현은 물산 장려운동의 구호였었죠. 문맹퇴치운동 중 하나인 문자보급운동은 언론사 조선일보랑 같이 했었죠.